자, 2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1차시에서, 이번 주 이제 1차시 내용에서 투 부정사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잘 이제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외워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만이 문제가 풀리도록 되어 있는데,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가, 자, 수업 자료 이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1번 내용이 The purpose of the orientation is blah blah new engineers understand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눈치를 빨리 채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공부한 거구나 하는 걸 눈치를 채는 게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The purpose가 나온 거예요. 문장 맨 앞에 목적이 나온 거예요. purpose, aim, target, objective입니다. 그죠? 목적이 나오고 나서 of the orientation을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뒤에 보니까 is가 나와요. 목적은 그럼 당연히 뒤에는 뭐가 돼야 돼? to 부정사가 나와야겠죠. 자, 여기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뭐예요? 목적 is to do라고 하는 구문이죠. 목적은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이 B가 답이에요. 이거 거의 뭐 100%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토익이 아닌 다른 영어에서는 다른 단어를 쓰고도 is to do를 많이 쓰겠죠. 근데 토익 시험에는 웬만하면 문장 맨 앞에 목적 is to do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적인데 뭐의 목적이냐면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은 is to help 돕는 것이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뭘 돕는 거냐면 새 엔지니어들이 뭐 하는 거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를 이해하는 거냐면 how to operate the new devices efficiently예요. 그 새 장치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새 엔지니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은, 자, 2번도 공부한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If you like to use a conference room in March예요. 3월 달에 만약 당신이 그 컨퍼런스 룸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입니다. 원한다면 반드시 뭐 하라는 게 비시오니까 반드시 이 book 하는 단어가 이게 예약하다는 뜻의 동사란 말이에요. in advance, 맨 마지막 단어 in advance가 미리 사전에라는 뜻입니다. 미리 사전에 반드시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 어디서 공부했는 거냐면,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왔어요. 아니면 비동사 다음에 pp가 나옵니다. 자, be pleased 이런 거 가지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원론적으로는 뒤에 들어가는 게 이게 of가 들어가서 뒤에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 여기 오는 거고, 이것도 with 플러스 명사란 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외웠던 거야. 근데, 오히려 이게 비동사, 형용사, 비동사, pp 다음에 따라 붙는 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뭘로 바꿔서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쓰고, that 플러스 주어 동사를 써도 되고, BCO 다음에 that 바로 붙입니다. 혹은, BCO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번역은, 명사에 대해서 확실히 해둬라. 요거는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을 that 전체 내용을 대해서 확실히 해둬라. 요렇게 쓰면요. be sure to do라고 쓰면 to do 하는 것을 확실히 해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be pleased to do가 가능합니다. 뭐뭐 하게 돼야 기쁘다라고 할 때 쓰는 거. 자, 요렇게 이제 가지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당연히 뭐 앞뒤 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be sure 다음에는 to book이 들어가는구나. 이거 잡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 당신이 컨퍼런스 룸을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to book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것도 미리 예약하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토익이 아닙니다. 아니 to 부정사가 아니고 단어 문제로 넘어간 거예요. 자, 단어 문제가 넘어갔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겁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든 문법을 묻는 문제가 나오든 단어를 묻는 문제가 나오든 혹은 가로 속에 명사가 들어가든 형용사가 들어가든 부사가 들어가든 심지어 동사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가로 다음에 전치사가 나왔어요. 이 전치사가 무조건 힌트입니다. 요 전치사하고 연결될 수 있는 단어를 골라라는 얘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라 하셔야 되냐면, 자, 밑에 이제 보기들을 분석해 봅시다. 자, A문에 commit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외워야 돼요. 자, 되게 유명한 겁니다. commit이 뭐 저지르다 아니면 뭐 갖다 바치다 라는 얘기인데 commit 다음에는 항상 A가 나와야 돼요. 이게 명사입니다. A to B입니다. A를 B에게 바치다 라는 뜻인 거예요. 헌신하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돼. 그냥 전치사 to가 아니고 명사를 하나 써야 된단 말이에요. 답이 아니겠죠.
명사가 없어요. 자, B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belong이 들어가잖아요. 속하다. 자, 이것도 이제 단어를 이제부터 이렇게 외워야 돼요. 어릴 때는 belong만 외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외우면 안 돼. belong to가 한 단어입니다. 여기 한 개의 단어예요. 어디에 속하다. 답이 아니겠죠? to가 아니고 in이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arrive도 마찬가지예요. arrive도 도착하다가 아니고 arrive at까지가 도착하다예요. 이게 한 단어예요. 동사하고 전치사가 붙어 있는 거는 아무 때나 붙이는 게 아니고 특정한 단어에 한해서만 이렇게 동사 바로 뒤에 전치사가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한 개의 단어처럼 외워버리세요. 자, 정답은 이제 D입니다. specialize. 이것도 한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specialize in까지가 한 단어였던 거예요. 뭐뭐를 전문으로 하다. 답입니다, 이게. 자, 번역해볼까요? 자, 대부분의 스텝 멤버들입니다. 직원들이겠죠, 그죠? 어디서 일하는 working on the second floor입니다. 2층에서 일하고 있는, 어디 2층이냐면 of the community center입니다. 이게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동사무소 아니면 지금은 이제 주민센터 이런 데입니다. 주민센터 2층에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specialize in이에요.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뭐를 전문으로 하냐면 the care of children, 아동 돌봄이죠. 아동 돌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전문으로 한다. 라는 말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자, 4번은 뭘 말하는 거냐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는 요거예요.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서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쓸 때 이 자리에 들어가시는 단어가 ability to do, 뭐뭐 하려는 능력, right to do, 뭐뭐 하려는 권리, chance to do, 뭐뭐 할 가능성, 뭐뭐 할 기회, opportunity to do,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자, 요 단어들 중에 그 다음에 이제 플랜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공부했냐면, 플랜은 사실은 다른 데서 공부한 거예요. 플랜은 여기서 공부한 거죠. 주어 다음에 동사를 그냥 아예 플랜을 썼어. 동사 계획하다 다음에 to 부동사.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명사로 플랜이라는 단어를 썼어. 계획입니다. 이렇게 쓰더라도 플랜 to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우리 1차 시에서 공부할 때는 요 단어들만 공부를 했는데 요것들하고 같이 외워도 이렇게 플랜 to do, 여기서 외우는 플랜 to do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답은 이미 책에 나와 있는 게 4번 문제를 보시면, 자, the plan이 나와 있고, 그죠? to까지 나왔어. 요까지 이미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그 중에서 요 자리에 이제 알맞은 형태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the plan to do라고 우리가 외웠으니까, do라고 외웠으니까 이 자리가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되겠지. change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C번이 정답이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번역을 해볼까요? 계획은 계획인데 어떤 계획? To change the old city hall building입니다. 오래된 시청 건물을입니다. 건물을 뭐로? Into a community sports facility입니다. 그 지역센터에, 주민센터의 스포츠 시설로 바꾸려고 하는 그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 계획은 has been postponed. 뒤로 미뤄졌다, 연기되어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이, 자, 이것도 이제 to 부정사 문제는 아닙니다. 5번도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If you are interested. 만약 당신이 관심이 있다면, 자,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if you are interested in 다음에, applying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applying to. 회사 명이 나온 겁니다. 큰 바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문장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주어 동사이긴 하지만, 앞에 이게 접속사가 따라 붙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 주어 동사라고 하는 거는 문장의 주어 동사가 아니고 접속사 때문에 나오거든요. if라는 접속사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따라 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묶어줘야 돼. if부터 해가지고 큰 바까지는 하나를 크게 묶으세요. 자, 이렇게 묶어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됩니다. 절이겠죠. 이게 절이래요. 근데 문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기서 이제 문장이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문장이 시작되기 전에 앞에 절이 나오고 큰 바가 나왔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치가 부사절이니까. 문장보다 앞에 나오는 게 부사입니다. 근데 형태가 절이니까 합쳐가지고 부사절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뒤에는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까지 딱 나왔으니까
주어하고 동사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나와 있는 거. 주어하고 동사가 나와야 돼요. 동사를 찾아야 돼요. 동사를 찾아보니까 가로 다음에 to the company's website예요. 전치사 to 다음에 명사 웹사이트 나왔단 말이에요. 가로를 묶어서 없애는 거죠. 또 for 전치사가 또 나왔습니다. for the information 또 명사 나왔어. 또 가로를 묶어서 없애. 없어요.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안 나온 거야. 근데 여기다가 맨 앞에다가 동사를 쓰려고 하니까 요거부터 쓰려고 하니까 앞에 지금 주어는 없는데 이거 어떻게 돼? 동사는 없으면 안 되지만 주어는 빼도 되잖아요. 어떤 경우라면 문장 맨 앞에 뭐부터 나오죠? 동사부터 나왔죠. 주어 안 쓰고 동사부터 딱 튀어나온 거예요. 이걸 우리 어릴 때부터 이제 뭐라고 배운 거냐면 명령문이라고 배운 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령문은 원래 동사 원형부터 시작해야지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refer를 그냥 바로 써버리란 말이에요. 이걸 동사 원형처럼 쓰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말 번역이 뭐냐면 refer to를 한다는 것을 외워두세요. refer to가 한다는데 뭐뭐를 참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말 뜻이 뭐가 되냐면 만약 당신이 이 회사에 지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refer to예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참조하는 얘기야? refer to 다음에 the company's website입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는 얘기예요. 뭐를 얻기 위해서? for further information.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면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운 것도 있고 안 배운 것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단어 문제를 일단 빼봅시다. 단어 문제를 이걸 뺀 거예요. 이거 단어 문제입니다. 단어 문제를 싹 뺐어요. 이것도 이제 단어 문제. to 부정사하고 딱히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빼고 나니까 to 부정사에서 배운 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4번 문제까지는 to 부정사와 관련이 있는 문법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 문제로 갑니다. 6번 문제로 가면, 자, 6번이 이제 뭐냐면 요거와 관련된 2번에서 다룬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6번에서는 is hesitant가 나올 거예요. 망설이다. 이게 망설이는입니다. is 다음에 형용사,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온 거란 말이에요. 주어는 망설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뒤에 전치사 about이 들어갔던 거예요. 기본 수구는 요겁니다. 자, be hesitant about ing 혹은 about 명사란 말이에요. 자,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였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는 뭘로 바꿔서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오고 전치사 나오고 구조니까 수거처럼 쓰는 거니까 요걸 안 쓰고 우리는 뭘 쓸 거란 얘기예요. 이 자리에 대신 써도 되는 거 that를 써도 되고 to 부동사를 써도 되는 거야. 다 된단 말이에요. 요 두 가지가. 근데 나와 있는 보기 중에서는요. 자, 아니 보기가 아니죠. 뒤 이제 가로 다음에 to higher가 나왔잖아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요걸 보고 있는 거야. 요걸 안 쓰고 to higher를 쓴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상태인데 요거를 가로를 부여가지고 요 형태를 답으로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is하고 가로 여기 비워놓고 여기 to higher를 내놨단 말이에요. is 가로 to higher를 내놨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요 자리에 비동사 때문에 들어가는 형용사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형용사가 두 가지입니다. hesitant A번하고 보기 C번에는 hesitated도 형용사 맞습니다. A번하고 C번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비형용사 about 혹은 비형용사 to do라고 쓸 수 있는 구조 많이 외워야겠죠. 수거를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be hesitant to do가 맞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is hesitant to do를 같이 묶어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말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주요 회사들은 망설인다는 얘기예요. 뭘 망설이냐면 to hire employees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망설인다. 왜? Because they are experiencing. 그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뭐를 겪냐면 financial difficulties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을 망설인다. 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자, 이것도 단어 문제란 말이에요. 단어 문제인데 그냥 이게 해석만 할게요. 미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성공적으로 땡땡 했습니다. 자, has successfully잖아요. 자, 7번이 주어가 has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땡땡 했습니다. 여기 동사예요. has 요게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the task가 나온 거예요. 과업 아니면 업무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말 의미가 the tasks가 나왔으니까 과업, 업무가 나왔어요.
말을 만들어 봅시다. 이 사람이 성공적으로 그 일을 어떻게 한 거야? 그 일을 마무리했다. 그 일을 해냈다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해냈다, 마무리하다가 요거예요. carry. 수행하다입니다. carry out이 수행하다.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has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뒤에는 pp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has carried out 하는 단어가 답이 되겠죠. 자, 거기 나와 있는 보기 A분이 답이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오늘 다른 문제, 다른 투 부정사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공부하셔도 되는 거고, 당장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8번으로 갑니다. 자, 8번 문제가, 자, 문장 맨 앞입니다. 문장 맨 앞에 가로가 비워졌어요. 가로가 비워지고,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The use of, 사용은 사용인데, artificial intelligence가 이게 그 유명한 AI죠. artificial, 인공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자, 이게 인공지능인데, 이거 AI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인공지능의 사용, 땡땡, 큰마입니다. 자, 큰마 나왔습니다. 큰마 나오고 나서 이제 뒤에 the government provides, 정부가 제공한다. 이렇게 동사, 주어 동사 나온 거야. 그럼 요거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부사구나. 부사구예요. 자, 부사구인데, 우리말 번역이, 근데 하필이면 위치는 딱 부사 위치가 맞는데, 우리말 번역이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말로 번역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100%예요. 무조건 to 부동사가 들어가야 돼. 자, 그리고 이제 해봅시다. to promote를 집어넣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보기 T번을 촉진시키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제공한다. 말이 되네요. 그죠? 정답이 되는 거예요. 깔끔합니다, 이게. 문장 맨 앞에 to 부정사가 나오고 큰마가 나오면 100%입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혼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부가 연구자들에게 뭘 제공해주냐면 with a significant amount of funds입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의 자금이죠. 연구 기금을 제공해준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9번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자, 9번은 주어 다음에 동사를 need를 쓴 거예요. 이거 어릴 때부터 많이 하던 거죠. need to d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요거란 말이에요. 자, 요거는 요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딱히 토익 시험에 많이 나오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게요, 그냥. 답이 B가 답입니다. 9번 문제는 정답이 B. 여러분들 답만 외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10번입니다. 10번이, 요것도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요거 동사입니다. All employees, 전 직원들은 should contact, 연락을 해야 돼. 그들의 직속 상관에게, immediate supervisor가 직속 상관입니다. 자, 전 직원들은 직속 상관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전 직원들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직속 상관에게 연락을 해야 돼. 여기까지 문장입니다. 주어, 동사, 명사.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접속사 if가 나온 거예요. 이게 접속사네. 자, 접속사 나왔으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 나와야 됩니다. 자, 만약 그들이 기대한다면 주어, 동사 나왔네요. 자, 근데 이 동사 다음에 expect라는 동사 다음에 이 자리가 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명사 자리입니다. 자, 뭔가를 기대한다면 있죠, 그죠? 자, 어디에? to work late입니다. 직장에 늦게입니다. 그 다음에 com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직장에 늦게 오는 것. 자, 직장에 늦게 오는 것입니다. 오는 것을 그들이 만약에 기대한다면, 예상한다면 직속 상관에게 바로 전화를 해야 돼 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런 식의 의미니까 이 자리에는 명사가 와야 됩니다. 명사가 와야 되는데 나와 있는 보기 중에서 자, 이미 동사가 expect라는 동사가 한번 나왔으니까 또 동사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A번은 동사야. C번은 동사입니다. A하고 C는 답에서 빼야겠죠. 지난주에 우리 했던 겁니다. 자, B 아니면 D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expect라는 기대하다는 이 단어 뒤에는 coming이 와야 될까? to come이 와야 될까? 당연히 to come이 와야겠죠. 왜? 이게 외우는 거죠. 이제부터 외우시면 돼요. expect to do입니다. need to do, expect to do, plan to do 다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동명사하고 결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을 보시면 자, 미스터 우드라는 사람은 is in charge of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뭐를 handling the change죠. 변동 사항들을 다루는 것, 취급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어요. 어떤 변동 사항이냐면 that are about to happen이죠. 일어나려고 하는 어디 부서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 변동 사항을 다루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자, 요거죠. 요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자, 11번입니다. 같은 문법입니다. that are about이 나왔잖아요. 여기 앞에서 우리 1차시에 한 거죠. be about to do. 막 뭐뭐 하려고 한다.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are about to do입니다. 막 뭐뭐 하려고 하는 거. 그럼 당연히 답이 D가 되겠죠. 또 프로덕션 디파트먼트에서 막 일어나려고 하는 약간의 변동사항들을 미스터 우드라는 사람은 처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말로 번역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 요거는 문제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정답이 두 개입니다. 요거는 이제 뜻만 그냥 번역해 드릴게요. The project manager가 이제 매니저입니다. 프로젝트 담당자가 has decided 결정을 했어요. 뭐 하기로 결정했냐면 공급업자와의 미팅을 뭐 하기로 결정했냐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도 말이 되고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도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기 B에 있는 call off가 취소하는 거고 보기 C에 있는 put off가 연기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잘못 출제가 된 거예요. 우리 교재에 보면 call off하고 put off 같이 나와 있을 건데 둘 중에 한 단어만 답이 되도록 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잘못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행히도 to 부정사하고도 별 관련은 없습니다. 자, 13번도 마찬가지예요. 13번도 단어 선택 문제입니다. 자, reply 답을 하는 거죠. 포스트는 이제 게시하는 거고, refer는 참조하다, 언급하다는 뜻이고, lead는 이끌다는 뜻인데,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요거예요. to 부정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없는데 외우셔야 될 거는 뭐를 외우냐면 이미 refer는 한번 했잖아요. refer to라고 했잖아 위에서. 무엇을 참조하다. refer to까지가 한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reply, 이거 자동사잖아요. reply to가 또 한 단어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답변하다. lead도 자동사예요. lead to. 뭐뭐로 이어지다. 요것들은 자동사입니다. 이게 to가 전치사 to인데 요걸 같이 묶어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refer to, lead to, reply to, respond to. 다 이렇게 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문장에서는 가로 다음에 to가 없습니다. 그냥 notice, 공지사항이라는 명사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동사를 원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정답은 뭘 해야 돼? 보기 B가 되겠죠. post a notice. post는 뒤에 전치사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post a notice를 합쳐가지고 공지사항을 게시하다 라는 말로 번역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단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외워줄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닌 거. 단어인데 뭐 중요하긴 하겠지. 이제 to 부정사와 관련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도 별표를 5개 이상 치셔야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자, 14번 문제는 자, 이제 요걸 조금 치웁시다. 14번 문제는 뭘 말하냐면, 자, 문장 맨 앞입니다. 문장 맨 앞에 to 부정사가 나오고, 컴마가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요걸 부사 자리라고 했으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번역한다. 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공부를 했냐면, 여기서 공부를 했어요. 자, 어디지? 여기서 공부했네요. 그죠? AI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똑같은 건데 위치도 똑같아요. 근데 굳이 요것만 놔줘도 뭐뭐 하기 위하여가 맞는데 확실하게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걸 없애기 위해서 요 앞에다가 뭘 집어넣기도 하냐면 in order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고 in order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이죠. 어떤 위치에 관계없이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번역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좀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in order to do라는 구문에서 in order는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게 진짜 많이 나왔던 게 문장 맨 앞에 in order to라고 내놨어. 자, 이러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요거는 안 써도 된다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차피나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in order to라고 같이 한 단어처럼 묶어서 외웠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그대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to가 전치사 to면 뒤에는 명사 아니면 ing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to 부동사 같으면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지. 이게 시험 문제로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in order to 자체를 묻는 게 아니고 in order to 다음에 이 자리가 뭐냐? 동명사 ing냐? 동사 원형 to 부동사냐? 이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답이 C가 되는 이유가 in order to까지 나오고 나서 뒤에 뭐가 나오는가? increase라는 동사 원형이 나온 거예요. 아, 요거 때문에 이게 답이구나. 그래서 효율성과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까지만 가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5번은, 자, 15번도 외워두셔야겠죠. 자, is 형용사 enough이잖아요. 자, 이게 이제 특이하잖아요. 이게 왜 특이한 거냐면, enough이라는 단어는 부사인데, 부사는 원래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좀 더 좋아요. 근데 enough만 이상하게 뒤로 갑니다. 예외예요. 그냥 우리말 번역은 충분히 형용사해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충분히 형용사해. 근데 이상하게 이놈들은 is 형용사 enough 다음에 습관적으로 뭐가 나오더라는 얘기야. to 부동사가 따라 붙어요. 보통 외울 때 이렇게 외우죠. 형용사 enough to do. 이걸 한 덩어리씩 묶고 외운단 말이에요. 번역은 뭐뭐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해 이렇게 뒤에서부터 번역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 그래서 답이 C가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is talented enough to handle 하면 핸들이 다루는 거니까 뭔가를 다룰 만큼 충분히 탤런티드해 재능이 뛰어나 라는 말로 번역하시면 되는 거죠. 자, 16번 중요합니다. 아, 16번은 이제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좀 많이 나와서야 되는 건데 자, 16번이 그 유명한 아까 우리 앞 1차시에서 공부했던 요거예요. 주어 다음에 require, advise, encourage 같은 단어가 나오면 뒤에 명사 to를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 중에 이제 ask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청하다. ask A to do예요. 이 가운데 A 들어가고 그죠? 정해진 겁니다. ask A to do. 그러면 Mr. Mundy가 asked a juror member입니다. 배심원단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뭐 해달라고? to look over. D가 답이겠죠. 살펴봐 달라고. 자, 뭘 살펴보냐면 terms and conditions가 이게 계약 조건입니다. 계약 조건들을 좀 봐달라고 살펴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하더라고 할 때 ask A to do라고 하는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 매주 이제 그 동영상 강의가 연장이 될 때마다 제가 매번 똑같은 얘기를 드립니다. 시간도 너무 짧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대로 수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 동영상 강의로는 부족하잖아요. 실제 강의실에 와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 속에 들어있는 문법들을 다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하면 조금 영어가 이게 토익이라고 하는 이 시험이 쉬워질 건데 지금 그게 안 됐어요. 저도 이제 안타까운 건데 하여튼 이제 희망해보건데 지금 하는 이 동영상 강의가 이제 마지막 동영상 강의가 되기를 저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동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 우리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뵐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뭐 4주차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